세계에서 온 다양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눠보는 국경 없는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의 저자, 독일 출신의 저널리스트 안톤 슐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 저는 많이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주제를 좀 잡아서 여행과 도전을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행복하려면 너무 시선을 높이는 것보다는 도전도 많이 하고 좋아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보라고 하셨는데 이 도전이란 게요.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저도. 근데 숄츠 씨는 그러면 직접 해보신 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사실은 도전은 매일매일 우리한테 있어요. 보통 인생에서 도전도 많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인터뷰에서 나가면 그냥 저는 원래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한국말로 얘기하는 게 또 가끔 쉽지도 않고, 가끔 새로운 나라 가는 게, 근데 아무 준비 없이, 호텔 예약도 없이, 그것도 도전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면, 근데 처음 프로젝트 시작할 때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도 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러면 저는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전하면 갑자기 막 뭘 엄청나게 바꾸고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데로 옮기고 막 다른 나라를 갑자기 떠나서 근데 도전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씀이네요. 그렇게 큰 것만이 도전은 아니네요. 그렇죠. 도전은 큰 도전도 가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냥 회사 그만두고 너무 많은 사람들 두려워서 사실 일하는 회사에서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는 슬프고 그래서 1년, 2년, 3년, 10년, 20년 지나가는데 근데 돈 때문에 나 못 간다 아니면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큰 도전도 근데 작은 도전도 가끔 안 하는 사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도전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 아마 약간 안 좋은 변화 되게 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근데 영어로는 도전은 챌린지잖아요. 근데 챌린지는 안 좋은 단어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전도 개인적으로 좋은 단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복이란 게 정말 큰 걸 얻어야지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행복하기 힘들 것 같은데 조그만 거. 그러니까 오늘 맛있는 걸 먹었어. 그럼 행복해. 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잠깐 이야기 나눴어. 행복해. 사실 이런 것도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듣고 보니까 도전도 그냥 조그만 거. 네. 그냥 크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걸 선택하는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잠깐 일상에 변화를 주는 도전. 누군가 모르는 사람 만나보거나 이런 것도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저는 항상 점심시간 무조건 난 김치찌개 먹는다. 오늘 한번 된장찌개 먹겠습니다. 네. 난 오늘 진짜 큰 도전 한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근데 오히려 정말 조금 두려움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특히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KBS 아니면 다른 방송한테 연락 오면 생방송 우리 하겠다. 예. 어려운 테마인데 시사 프로그램인데 민감한 테마인데 근데 생방송이라서 한 번만 잘못하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다시 할게요.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조금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도 나가는 게 해요. 아니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저는 회사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돈도 못 벌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도 아니면 저는 한 번도 아프리카 가고 싶었는데 근데 아프리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조금 두려움 넘어가는 게 그거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전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많이 행복하진 않아도 이거 잃어버리면은 이것조차 못 얻을 텐데 이래서 이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많이 도전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아까 말씀하시는 게 그냥 안전 원하니까 사람들. 근데 인생에서는 안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먼저는 인생에서 확실한 게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하나는 100% 확실해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원래 인생에서는 안전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강하게 말하면 인생은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죽는 게는 확실하고
근데 언제 죽는 게는 확실하지 않아요. 뭐 오늘 내일도 죽을 수도 있고 아무 계획 없이 뭐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다음 달 계획 다 있는데 근데 뭐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사고 날 수도 있는데 다른 사고도. 그래서 안전 원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난 뭐 나의 안전 때문에 난 이런 도전 못 하겠다. 네. 제가 있는 거 뭐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조금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어차피 어느 날 죽을 거예요. 어차피 다 잃을 거예요. 그럼 빈손으로 이 세상에서 도착했고 빈손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이 있어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 얼마나 파워 있는 사람이라도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는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예. 어차피 죽을 테니까 저는 가끔 실패해도 되고 뭐가 새로운 거 한번 해봐도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죽을 때 대부분 사람들 했던 일 때문에 후회하는 게 보다 안 했던 일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안 한 일 때문에 후회한다. 그게 맞는 말 같네요. 예. 자, 오늘 도전에 대해서 이 참 쉬운 주제는 아닌데 일단 이야기를 나눠봤고 그 책에서는 여행이 참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와 닿습니다. 특별히 여행을 강조하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여행은 원래는 우리는 뭐 불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면 항상 또 뭐 사실 무술에서도 도, 태권도 뭐 이런 합기도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도 원래 이름 길. 뭐 어떤 뭐 그냥 가는 거, 뭐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행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여행 그냥 뭐 무슨 뭐 5스타 호텔 가서 뭐 수영장 옆에서 눕고 뭐 칵테일 먹는 게 그거는 내가 말하는 여행 아니고 제가 말하는 여행은 정말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생기고 조금 나위에서 어려운 상태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심각한 하이킹, 뭐, 이 산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자전거는 한번 뭐, 저기 자전거 어려운 길 타고 싶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보통 생활에서는 알 수 없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행도 어떤 거의 수행될 수 있고 마음이 더 맑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여행하는 방식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본다면 유명한 데 가서 많은 사람이 있는 멋진 장소에 가서 이렇게 요즘 셀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딱 이렇게 멋있게 찍고 이걸 SNS에 올려서 참 행복한 모습으로 올려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은 야, 여행 참 잘하는 것 같다 하는데 사실 사진 찍을 생각으로 여행 가면은 재미없거든요. 네. 자꾸 좋은 장소 찾아다녀야 되니까 저도 그런 여행 상당히 싫어하는데 여행이 뭐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행을 진정으로 즐겁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는 아까 셀카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SNS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 정말 제대로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 가져가지 마세요. 야,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럼 아이패드 가져갈게요. 뭐 약간 그렇게 말고 아무 전자기계는 가져가지 마세요. 뭐 카메라는 아마 괜찮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뭐 사진 보내지 말고 뭐 그냥 자기 위해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핸드폰 있으면 정말 한국 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사람한테 문자 오고 계속 사람한테 뭐 무슨 뭐가 업로드해야 되고 뭐 자랑해야 되고 뭐 난 여기 멋있는 식당 있어요. 난 여기 뭐 호텔 있어요. 뭐 그런데 그럼 정말 여행하는 게 아니고 마음 어느 정도 아직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하는 여행 알게 되고 싶으면 한번 약간 디지털 클렌징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한 달 동안 아니면 뭐 적어도 2주나 뭐 해외 가게 되면 정말 누구도 연락 안 하고 혼자서 그럼 사람들 갑자기 기차 뭐 6시간 정도 기차 어디 타면 인도, 중국이나 뭐 가끔 사람들하고 말 걸기는 시작해요. 심심하니까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아니면 오래간만 다시 책 읽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는 완전히 색다른 여행인데 옛날에 모든 여행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예전에 없었으니까 핸드폰이. 핸드폰 없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뭐 AI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특히 AI하고 SNS 있는 시대이라서
더 이런 그 간단한 순한 여행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긴 핸드폰을 갖고 와서 어디를 여행 가도 맛집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1위, 2위 보고 이렇게 가니까 그 스트레스가 정말 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위 가면 1위 안 가서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핸드폰을 안 갖고 가는 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처음에는 힘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난 돌아갈 때도 핸드폰 안 쓰게요.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할지도 그런 걸 몰라요. 디지털 클렌징이라고 하는군요. 예. 근데 이 여행과 관련돼서도 말고 그럼 일상생활에도 제가 이제 한국인들이 핸드폰 중독이 있어요. 네. 어느 날은 화장실에 핸드폰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고치려고 하니까 오래 걸렸어요. 네. 그리고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지 않으면 또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네. 안 보거든요, 요즘은. 네. 안 보니까 잠을 너무 잘 자요. 눕자마자 잠이 와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그렇죠. 저는 하루를 핸드폰 없이는 잘 못 지낼 것 같은데 그 평소에 그런 거 한번 시도해 보는 거 괜찮겠네요. 그렇죠. 되게 좋아요. 여행을 안 가더라도. 예, 버전은 한국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좋죠. 사실은 너무 중독되니까. 근데 그래도 해외 갈 때 더 이런 핸드폰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위치도 잘 모르고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해야죠. 그냥 번역할 수 있는 사람 없이 어떻게 하죠. 식당 어디인지도 모르고 기차표도 읽을 수 없고 이상한 글인데 난 이 기차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그거는 좋은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군요. 저도 한 하루 정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냥 없이. 근데 회사에서 이제 연락 올까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검색을 하고 싶어서. 네. 이게 완전 중독인 거 맞는데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혼자 여행 떠나보라고 조언하셨는데요. 네. 또 혼자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가면 뭐가 좋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당연히 친구하고 같이 가는 것도 되게 좋을 수 있지만, 근데 혼자 가면 약간 심심한 시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심심할 때 이것도 사실 좋은 연습 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 몰랐던 거는 알게 될 수 있고, 갑자기 핸드폰 없이 친구도 없이 오랫동안 기차 기다려야 되면 아니면 어디 먼데 가고 아니면 가끔 조금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호텔 방에서 눕고 이틀 동안 서서 있든지 아니면 배가 아픈지 이런저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두렵고 근데 힘도 생겨요. 난 혼자 이거 다 해결했고 나는 길 찾았다. 나는 그 산 올라갔다. 나는 핸드폰 없이도 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다. 저는 이런 문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나의 다른 인생에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것 때문에 한번 혼자 가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혼자 여행 좋아해서요. 혼자 가면은 같이 가는 것보다 더 좋아서 같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서 마음껏 탈 수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만 안 갖고 가면 좋은데 쉽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다음에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난 궁금합니다. 과연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는 게 물론 좋죠. 정말 좋고 새로운 경험이고 다른 문화인데 근데 좀 이제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이제 국내 여행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꼭 요새는 한국에서 여행하는 게 너무 비싸서 오히려 동남아시아 가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도미토리, 다른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자게 되면, 10,000원 이하 방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싸네요. 네, 엄청 싸요. 그래서 길에서 먹으면 몇천 원, 1,000원, 2,000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당연히 항상 난 좋은 호텔 원하다. 난 항상 좋은 식당 가고 싶어요. 난 항상 택시 타고 싶어요. 버스 말고 기차 말고 그렇게 되면 난 돈이 없다. 난 여행 못하다. 근데 돈이 없어서 여행 못하는 게는 거의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새는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최저임금으로만 돌아가면 조금 아껴쓰면 사실 동남아시아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는 충분히 여행할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항상 도미토리 그때는 2,000원, 3,000원으로 살 수 있었고 방 하나. 근데 그거는 아마 요새는 힘들지만 그래도 10,000원 이하는 아직
아직도 가능해요. 갈만하죠, 그 정도는. 예, 갈만해요. 그리고 거기도 이런 도미토리에서도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도 만나보고, 이것도 새로운 세상 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끔 핸드폰 디지털 디톡스 그리고 럭셔리 디톡스도 가끔 좋아요. 아, 럭셔리 디톡스. 저는 평소에 그렇게 럭셔리하게 안 살아서 딱히 디톡스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디지털 디톡스는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지금도 그 핸드폰을 옆에 두고 보통 하는데 눈이 자꾸 가요. 이게 그러니까 디톡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여행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의 저자, 독일 출신 저널리스트 안톤 슐츠 기자와 함께 여행과 도전을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3주째 만나 뵙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한국인의 삶을 좀 지치게 하는 내 집 마련 문제 심각하고요. 또 아이들의 행복을 막는 원인 중 하나, 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노래 소개하고 싶은데 호세 콘살레스 노래는 제목은 Stay Alive.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 봤던 영화에서 월터의 상상은 그 현실이 된다. 그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행 테마이니까 그 정말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고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왜 여행 가야 되는지, 왜 도전 필요한지 그 영화 본 후 아마 잘 사람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노래입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의 OST 중에 있는 거죠? 네. 자, 호세 곤잘레스의 Stay Alive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